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5월 6일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감자의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죠.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개파락으로 좀 시작을 하는데요. 네, 시장가로 좀 바로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시장가로 바로 좀 매수를 했고요. 네, 바로 좀 상승이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3%좀 넘는 구간에서 바로 좀 절반 수익 실현을 했고요. 자, 나머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봉상 고점 돌파를 좀 했고요. 아무래도 조선업계가 호황인 국면에서 단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유상증자 감자 이슈가 좀 있었죠. 업황이 좋고 향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약재는 이렇게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를 했던 거고요. 자, 현재 한 5%좀 넘는 수익권이 발생을 하고 있죠.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한 상태고요. 상승 VI까지 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분봉상 고점 자리를 좀 돌파를 했습니다. 역시 시장 참여자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업황이 좋고 실적이 앞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다른 조선주들의 이제 강한 움직임이 있으니까 단기 약재로 받아들이고 강력하게 매수세가 나오는 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VI를 좀 코앞에 두고 있고요.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상승 VI에 들어갔다가 현재 풀리고 다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 상승 VI 이후에 살짝 갭을 띄우고서 지금 살짝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한 9% 정도 수익권에 있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의 절반도 좀 수익 실현을 했고요.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물량만 좀 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결국에는 급등을 좀 했다가 옷장의 아래쪽으로 깊게 하락을 좀 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플러스권에 있고요. 자, 요거는 수익으로 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수익을 좀 챙겼고요. 위쪽에서 분할로 한 75% 물량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풍산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풍산 매수가 됐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풍산 오늘 분봉상 고점 돌파를 했고요. 자, 이렇단 얘기는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하겠다라는 좀 의지가 보이죠. 자, 윗꼬리 없이 잘 마감이 된다면 충분히 제 매도가까지 올 거로 좀 생각을 하고요.
자, 풍산 오늘 분봉상 고점 자리 또 돌파를 했죠. 자, 제가 매도 대기 걸어놓은 자리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두 호가 남았고요. 자, 다 왔네요. 네, 매도가 일단 터치하고 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풍산 전량 매도가 됐습니다. 한 주가 좀 남아 있네요. 요것 좀 매도하도록 하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수익 챙겼고요. 자, 풍산은 여기 조정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했었죠. 뭐 거의 최저점에 매수가 잘 됐고요. 자, 거의 뭐 지금 상태에서는 최고점에 매도를 했는데 뭐 더 상승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이 대형주 수익률로 만족하는 수익률을 얻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자, 풍산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삼성중공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예, 갭이 무려 마이너스 20.95%가 발생을 했고요. 오늘 뭐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실적 쇼크에 이 감자의 유상증자까지 이 3대 악재가 겹쳤죠. 진짜 뭐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하한가를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어닝 쇼크에 감자의 유증악재 보통 종목 같았으면은 이거는 뭐 거의 점한가 감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상승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좀 비정상적입니다. 이건 사실은 하한가 갖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삼성중공업의 이 주주들만 진짜 이 피를 보는 거죠. 진짜 속된 말로 개피를 보는 건데 그 손실분을 다 누가 떠안아야 됩니까? 결국에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잖아요. 유증을 하기 때문에 1조 원 규모 유증이거든요. 그 물량을 또 다 사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물론 안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물려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저는 매수를 한 이유가 최근 이제 이 조선주들이 굉장히 업황이 좋고 주가들이 아주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수주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뭐 거의 70% 80%를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향후에 이 해양 플랜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이제 거의 60불 이상으로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양 플랜트 개발도 나서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전 세계에서 또 우리가 조선뿐만이 아니고 해양 플랜트 기술도 거의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수주 물량으로 나온다면 거의 뭐 우리나라가 또 싹쓸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앞으로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이 개파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판단한 시장 참여자들이 시초가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거를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수를 한 거지, 뭐 홀딩을 해서 끌고 가려고 사실 저는 매수는 한 건 아닌데, 뭐 홀딩을 해서 좀 끌고 간다면 충분히 좀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겠죠. 자, 어쨌든 저는 오늘 좀 시초가에 매수를 하면서 빠르게 좀 수익을 냈죠. 매수하자마자 바로 이제 한 3% 이상의 수익권이 발생을 해서 제가 여기서 절반 물량 바로 챙겼고요. 그리고 2차 상승까지 나오면서 제가 VI 걸린 이후에 여기서 이제 VI가 걸렸죠. 조금 상승 나올 때 위쪽에서 또 절반의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물량만 좀 홀딩을 하고 지켜봤는데요. 결국에는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종가 무렵에 전량 매도를 하고 수익을 잘 챙기고 마감이 됐습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위쪽에 물린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반등 구간에서 최대한 이제 손실을 줄이면서 매도를 하는 물량도 나오기 때문에 윗꼬리를 다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어쨌든 양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향후의 움직임이 조금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자리 이탈이 나온다면 또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모습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상승이 좀 나오기까지는. 어쨌든 조선 업황은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앞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예견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풍산 매매를 좀 했죠. 자, 풍산은 오늘 이제 전고점을 뚫고 가는 52주 신고가 영역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수 대응을 좀 했던 겁니다. 장중에 아침서부터 빠르게 이런 몸통 고점 자리, 이런 꼬리 고점 자리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일봉상 돌파 모습을 보고 돌파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아침서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봤고요. 자, 일봉상의 지지 저항 라인이 대충 뭐 한 요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위쪽에서 잡았어요. 여기서 이제 음봉 나오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위쪽에다가 매수대기를 해서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체결이 됐죠. 650원인가 체결이 됐죠. 그래서 바로 좀 상승이 나와줬고요. 저는 미리 좀 매도를 걸어놨는데 그 자리까지 좀 바로 와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체결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체결이 됐죠. 자, 이 부분에서 매도 체결이 되면서 대략 한 3% 정도 수익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대형주로 사실 단기간에 3% 내는 거는 쉽진 않습니다. 수익권이 수수료 빼고서 3% 정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좀 잘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보통 2.5%, 뭐 2%, 2.5% 정도 수익 내기도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조금 낮은 구간에서 잡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3% 정도 수익권이 발생하는 자리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고요. 자, 여기서 체결이 되면서 수익을 잘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봉상 제가 종목의 특징, 특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승 나올 때 보면 한 11%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보통은 요런 데도 이제 윗꼬리 달고 죽기는 했습니다만 요런 데서 8%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자, 요런 구간 11%. 그러니까 대충 한 10% 정도 평균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 3% 정도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건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욕심을 내고 매도를 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형주는 3% 수익 구간을 창출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3% 정도면 만족하는 수익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자, 풍산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 마쳤고요. 오늘 두 종목 마무리 잘 하고 수익으로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한 내용 좀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좀 수익이 났습니다. 삼성중공업 6% 정도 수익권이 발생을 했고요. 풍산은 한 3%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매매 잘 마무리했고요. 자, 오늘장 특징주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특별하게 살펴볼 종목은 사실 없고요. 텔레칩스 한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요 앞에 이제 매물대를 깔끔하게 돌파를 해내는 상한가는 아니죠. 장중에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거래대금이 터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이제 재료가 좀 괜찮은 재료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독자 개발한 국산 첫 차량용 반도체를 이 생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삼성 파운드리에서 이제 생산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한 뉴스죠, 사실.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에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이 우리나라 어떤 경제 산업 분야에 그리고 기업들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개발한 이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 생산을 한다. 이거는 이제 굉장한 이슈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주 빠르고 강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갭을 15%를 넘게 띄우고 바로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강력하게 상한가에 굳혔고 상한가 잔량도 굉장히 큰 금액을 쌓으면서 전혀 이제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아마 갭이 한 차례 좀 높게 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매물대 위에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월봉상 보면은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완전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텔레칩스 한 종목 좀 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그래도 아주 준수한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선도 돌파를 하면서 모든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왔죠. 종가상으로
모든 이평선 위로 가격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평균 가격 구간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수익권에 있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고요. 자, 어쨌든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모든 이평선 위로 종가 고가의 캔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고점 자리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도전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은 코스피 대형 우량주 쪽에 이 매기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에 이제 경기 민감주 쪽, 은행, 증권, 보험 관련주들, 그리고 건설주들, 그리고 뭐 철강주들, 조선주들, 지주사들, 골고루 아주 오늘 코스피 시장 쪽에서의 이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이 좋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줬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조금 아쉬웠죠. 자, 코스닥 시장은 아직 5일선조차 좀 회복을 하지를 못했고요. 5일선이 아직도 우하향하면서 굉장히 각도를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물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코스닥 시장은 제가 앞전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거 급락이 나오면서 좀 코스닥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좀 했죠. 거기에 이제 반도체 이 중소형주들까지 합세를 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부추기는 역할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 코스닥 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 이 중소형주들의 매기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강하게 해줬을 때 이 5일선을 좀 회복을 하고 최소한 여기 이제 돌파했다가 다시 무너졌던 이 고점 자리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 종목들의 매기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강하게 해줬을 때 코스닥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시총 상위주인 이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준다면 훨씬 더 이제 시장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저께 우리나라가 이제 휴장을 하는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좀 큰 이슈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좀 장중에 2%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좀 급락을 했었었는데요. 이 과거 이제 연준 의장이었던 제닛 앨런 의장이 지금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이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아주 급락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파월 의장이 진화에 나서면서 그럴 일 없다. 금리 인상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 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달래면서 조금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현재 이제 시장에 풀린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미국 시장도 이 추가적인 부양책이 예견이 돼 있고 시장에 또 돈이 풀릴 것이 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빠른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좋았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면서 그런 것들을 또 반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돈이 계속 풀린다면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연준 의장이었던 이 옐런 재무부 장관이 시장에 어떤 경고성 멘트를 좀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제 시장은 이 한 번 금리 인상에 대한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경계심을 엄청나게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의 어떤 뉘앙스라든가 약간의 액션만 취하더라도 시장은 좀 출렁출렁 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도 뭐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3차 파동 구간으로 갈지는 뭐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설령 뭐 그런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위로 쭉쭉 뻗어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경계심이 가득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조심조심 어떤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은 과거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모습이 아니라 조금 상승을 하더라도 천천히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현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이 저항이 됐던 자리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이탈이 나왔던 이 정고점 자리를 다시 돌파를 해내면서 21선까지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좀 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 시장이 또다시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도전을 하는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이후에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빠르게 내일이라도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5일선을 좀 탈환하는 그런 좋은 모습이 만들어지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